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남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전남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공서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업체가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광주 광산구청 등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산지 쌀값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가 보유한 벼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과정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사실에 공직사회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국회의 신속한 특검과 엄중한 처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묻는 글이 구청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해 공직자들조차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공화정 국가에서 정상적인 권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배신감과 허탈감, 부끄러움을 말했습니다. 공인된 비서진과 역량 있는 공무원 대신 대통령의 사적인 인맥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선구청에도 비선 실세 의혹이 진짜인지 묻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공무원들은 일할 맛이 안 난다며 자괴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사실이구나 했을 때는 좀 기운이 빠지는 것도 있고 국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바라봤을 때 불신을 갖고 또 바라보지 않을까. 한편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한국전력 주관 에너지 국제박람회에도 대통령이 돌연 참석을 취소하는 등 청와대발 초대형 게이트의 여파가 자치행정 현장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학가와 시민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교수 140여 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 등 141명은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정치와 행정 일선에서 물러나고 국회가 거국내각 구성에 합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최순실을 비롯한 소수의 개인에게 양도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발언 수위가 셌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특강을 하러 광주에 온 안철수 전 대표는 정부와 국민께 드리는 성명부터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겁니까?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강제로 수습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미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의 퇴진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 발언은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사태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고 국정 공백 상태가 이미 와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강의 내용에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새 정치는 기득권 정치 때려 부수는 거다. 새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사리사욕 물든 정치인들 몰아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장현 시장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새 정치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며 거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매일매일 몇 시간 그렇게 되새기는 상황입니다. 안 전 대표는 무안과 해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현 정권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민간 기업을 협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송 원장은 지난해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를 인수한
중소관구업체의 차 씨의 측근들에게 지분 80%를 매각하라고 압박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금호타이어가 4억 원을 미르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삼구 회장과 채권단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만약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 산지 쌀값이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영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 보유별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들녘에서 수확된 산물별을 미곡 처리장에 보관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산지 평균 쌀값은 80kg당 13만 1,180원가량, 전남 지역 쌀값은 이미 13만 원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은 헐값이라도 나락을 넘겨야 할지 갈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은 실제 더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입도 안 하고, 매입을 안 한다는 결론은 물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저가에 판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벼 수확기 이후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광군이 농과 벼를 모두 사주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벼를 농협이 전량 매입해 격리 조치하도록 하고 영광군이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12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12월 말까지 매입을 하고 12월 말 이후에 매입된 벼는 내년 2, 3월까지 격리를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다른 시군도 비슷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시군 차원의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관공서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 광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어제 오전 광주 광산구청 건설과와 비서실 관련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 9곳의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문서 등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일부 업체에서 관공서에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동안 축사노예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도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직 도의원이었던 68살 오모 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학대나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보강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27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게 된 피해자의 아들 2명과 여동생은 전직 도의원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고객 투자금을 챙겨 달아났던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의 한 증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투자금을 챙겨 잠적했던 45살 양모 씨가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양 씨가 관리하던 고객 70여 명에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액만도 50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도마을의 옛 향수를 만끽할 수 있는 호남선 철도문화축제가 이번 주말 무안 몽탄역 일원에서 열립니다. 폐쇄될 뻔했던 몽탄역은 철도마을 주민들의 사연과 함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달라합니다. 좋지. 나 놀아. 7, 80년대 무안 몽탄에서 목포까지 열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무대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열리는 호남선 철도 문화축제에서 선보이는 뮤지컬 통학열차. 철도마을 주민들의 추억담을 바탕으로 꾸며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5, 60대 어르신들에게는 그 시절의 어떤 그런 감성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열차에 대한 추억들은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호남선 철도 문화축제의 숨은 주인공은 몽탄 주민들. 통학기차 안에서의 연회담, 그 시절 대합실 풍경, 옹기를 지고 목포의 장에 나갔던 사연들은 벽화로 전시됐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연극과 영화, 음악 공연이 이어지고 옛 교복부터 추억의 도시락과 먹거리 체험, 철도 박물관도 문을 엽니다. 저는 철도 역사 문화하고 그 이후로 같이 생성된 철도 마을의 역사 문화를 갖다가 곁들여서 하나의 관광 컨텐츠화 시킨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몽탄역은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정원과 쉼터, 벽화마을로도 연결돼 관광객들을 맞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남광주 밤기차야 시장이 임시 개장해서 3주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기차 터널 모양으로 연출된 입구와 내부 미디어 아트 조명으로 정취를 살린 남광주 야시장은 30여 개의 매대가 준비돼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광주 동구가 10억여 원을 투입한 야시장은 수산물 특화 시장이며 3주간 금요일과 토요일 시범 운영을 한 뒤 다음 달 18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도울 지원센터가 광주 사직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는 창작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류 등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고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마련한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예술계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청년 예술인들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승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은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강한 도전 정신과 화합 소통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신임 사장은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정책을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범 단계. 손학규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고문이 내일 오후 1시 강진 아트홀에서 북콘서트를 통해 정계복귀 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손학규 고문의 북콘서트 사회는 방송인 임백천 씨가 맡아 손 고문이 2년간 머물렀던 강진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학규 고문은 지난 20일 정계복귀 선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로 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화순의 대표 농특산물로 만든 힐링푸드와 도심 속에서 국화를 볼 수 있는 축제가 동시에 막을 올렸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화합축제인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안빛원자력본부가 영광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해뜨는 집에서 열린 요리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구례군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토피에 관심 있는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산지 송아지 거래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가축시장의 평균 거래 가격은 암송아지가 289만 8천 원, 수송아지는 343만 5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6월과 비교해 각각 33만 원과 58만 원 떨어졌습니다. 송아지 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 김영란법에 등에 따른 한우 소비 감소 등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농가에서 송아지 입식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그제 낮 12시 20분쯤 광양시 중마동 모 은행에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 돈 400여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로 53살 최 모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대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이미 인출된 피해액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단풍놀이 가게의 날씨는 무난하겠지만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무려 기온이 5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거의 영하권과 비슷하겠고요. 일부 산지에서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두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13도, 나주와 화순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영합 13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4도, 보성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맑고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0도에 훨씬 못 미치겠고 낮 기온도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본격 가을 추위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